직장인이나 비전문가이신 분들 돈을 잃은 적은 당연히 없고요. 만족스러운 수익을 계속 얻고 있습니다. 세상의 돈이 저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직장인이나 비전문가이신 분들, 비전문가라고 하면은 뭐 증권사나 뭐 금융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아닌 일반적인 근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신 거죠. 일반적인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께서 우리가 부수입으로 재테크를 많이 하는데, 그때 ETF 많이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ETF로 돈 버시는 데 도움되는 세 가지 방법 제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7월 23일 날 23년도 들어서 5번째 오프라인 세미나를 가졌어요. 저희가 코로나 때 세미나를 많이 못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매월 한 번씩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돈과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는 또 저희 소통 강사 전문 김세진님 모셨고, 또 보험금 찾아드리는 그런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윤범진 팀장님 모셨었고요. 또 제가 함께 이 3명의 강사진이 세미나를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 ETF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채널을 알게 되신 분들은 행센에서 ETF 뭔가 좀 의아한데, 그리고 세미나 당일에도 뭔가 제가 ETF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저희는 GPL 명가로서 자리를 최근에 많이 잡았다 보니까 ETF에 대해서 이렇게 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ETF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전부터 저는 ETF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를 해왔고요. 뭐 2년 전, 이건 7년 전에 올린 것도 있었고, 제가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언제 처음 ETF 영상을 제가 업로드 했었나를 보니까 무려 2013년, 10년 전에 올렸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때 영상을 올렸었던 거라면 제가 ETF 한 거 더 오래 됐었겠죠. 그래서 꽤나 오랜 기간 ETF를 실제 제 돈으로 투자하고도 있고, 고객분들이랑도 같이 소통을 하고 있는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ETF 투자를 하면서 조금 건방진 표현으로는 만족스러운 수익을 계속 얻고 있습니다. 돈을 잃은 적은 당연히 없고 만족스러운 수익을 계속 얻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둘 중에 하나로 저를 보십니다. 첫 번째, 우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봐. 두 번째, 뭐야, 저거 사기꾼 아니야? 막 이렇게 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사기꾼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을 놓고 이 영상을 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만족스러운 수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50%, 100% 정도 수익이 나야 좀 만족스럽네 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최근에 이거 오늘자 기사인데, 남들 다 2차 전지로 돈 벌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갖고 있던 분들 다 팔아서 야씨 안 되겠다, 우리도 절로 가야겠다, 탈삼성 현상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보면 여기 수익률이 뭐 엔비디아는 뭐 26%, 2차 전지 에코프로는 말할 것도 없죠. 뭐 포스코 홀딩스 뭐 이런 건 뭐 장난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정도는 돼야 그래도 만족스러운 수익이지 라는 분들이 계시고요. 저 같은 귀염둥이는 한 요 정도 8에서 12%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랜 기간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면 좀 뭔가 현실적인 거, 귀염둥이처럼 보이시죠? 근데 이게 마냥 귀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8% 수익이라고 봤을 때 우리 72의 법칙 여러분 다 아시죠? 72의 법칙으로 계산을 해보면 8%라면 9년 후에는 원금이 2배가 되는 겁니다. 1억이 2억 되는 거고 4억이 8억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10%다 그러면 7.2년 만에 내 자산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애를 중학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되고 군대 가네 마네 막 이러고 있다 보니까 내 자산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일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재테크에서 불패라고 불리는 게, 한국사에는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최근에야 워낙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물리시는 분도 계시고, 뭐 부동산으로 손해보신 분도 계시고, 연끌되신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재테크로 큰 돈을 번 가장 첫 번째 수단과 방법은 바로 부동산이라는 거죠. 부동산 불패가 있는데, 이 부동산도요 9년 만에 2배가 되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이 만약에 자가이시라면 그 집이 9년 전에 비해서 지금 2배가 되셨나요? 그런 지역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보편적인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연 8에서 12% 내외의 수익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위대하고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한 방 먹고 막 이렇게 빌빌거리고 이런 것보다 꾸준히 조금씩 계속 먹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왜 거북이처럼 투자할래? 토끼처럼 촐랑대며 투자할래? 그러면 다들 거북이처럼 투자한다고 하시고요. 자녀가 어떤 시기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게 되면요. 상담할 때 대부분 우량자산, 올바른 자산에 돈을 넣어놓고 본인의 역할, 본인의 일과 본인의 삶에 집중하면서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고 재테크의 결과물은 따라오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자녀가 그러길 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좋은 거라는 거고요. 그게 좋은 거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저는 욕심버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욕심이 많아지는 순간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투자에서 욕심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 마음 같아서야 막 이렇게 욕심대로 되면 좋겠죠. 그럼 욕심을 내겠는데 욕심대로 되답니까? 안 되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안 되는 거 욕심을 좀 내려놓자.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좋은 ETF를 사는 겁니다. 여기서 좋은 ETF라는 기준과 정의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탁 날카롭게 탁 집어가지고 치고 나갈 ETF를 좋은 ETF라고 정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냥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 그런 ETF를 저는 좋은 ETF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거 이런 거죠. 뭐 나스닥 지수라든지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거. 코스피 지수도 물론 없어지지 않을 자산이고 시대의 흐름에 크게 역행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요건 조금 요즘 시대엔 달리 얘기할 것들이 있는데 오늘 기준은 나스닥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얘가 뭐 없어지겠습니까? 결국은 세상의 돈이 저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뭐 미국의 패권을 잃고 중국에 가져가고 막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미국이 패권을 잃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에 정말 세계적으로 힘있는 알짜배기 기업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투자하는 게 저는 가장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스닥 지수를 이끌고 가는 산업군 ETF에 투자하려고 하시는 또 그런 걸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일반인의 영역은 어찌 보면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나스닥 지수를 이끌고 오는 산업군이 뭐 블록체인이 됐건 인프라가 됐건 AI가 됐건 뭐 바이오가 됐건 뭐가 됐건 뭔지 여러분 확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산업별로 종목별로 ETF를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한쪽 산업에 몰빵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백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린 그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분산 투자의 끝이 뭐냐? 그냥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가장 완벽한 분산 투자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ETF라는 건 이 지수형 나스닥도 괜찮고요, S&P 500도 괜찮다. 저는 이런 ETF를 사면 된다. 근데 이 ETF를 사려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나 이 ETF를 살 수가 없어요. 나스닥 ETF를. 왜냐? 나스닥 ETF만 갖고 있다 보면요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다른 것들이 막 욕심이 나게 됩니다. 나는 지수형 ETF 갖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뭐 3%, 5%, 10% 이렇게 수익 나는데 내 옆에 친구가 엔비디아 가지고 있고 에코프로 가지고 있어요. 그 나 10% 먹을 때 쟤네들은 막 30%, 50%, 100% 먹었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욕심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분들만이
나스닥에 투자해서 자산을 차근차근 불려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되게 어렵지만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욕심을 버린 분들이라면 좋은 ETF, 제 기준에 좋은 ETF인 ETF, 나스닥 관련 ETF를 매수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욕심도 버렸어. 좋은 ETF도 샀어.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예전에 같이 투자했던 분들 중에 같이 힘든 시기 겪었던 분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리먼도 같이 겪었던 분도 있고 미중무역 전쟁부터 시작해서 뭐 코로나까지. 근데 그분들이랑 요즘 시장에 통하면은 아무 일도 없듯이 통하는 거예요. 정말 뭐 올라가면 내려가고 뭐 내려가면 올라가고. 네, 단순하게 무심하게. 주식을 애지중지하지 않아. 왜 그 낚시 가면은 딱지 있는 거는 계속 찌를 이렇게 예리하게 보잖아요. 입질을 탁 낚아차야 되니까. 근데 우리 그냥 어망 같은 거 던져놓고 한 두어 시간 있다가 올리면은 그 이물고기도 있고 저물고기도 있고, 그 내가 원하는 물고기는 꺼내서 잡아가고 안 원하는 거 그냥 놔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 투자에 어항 던져놓듯이 툭 던져놓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어항이나 통발 쳐놓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경우는 없죠. 초집중하고 그러진 않죠. 그렇죠. 그냥 던져놓고 라면 끓여 먹으러 가지. 그렇죠. 네. 일상 소주 한잔 본업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처음 듣는 표현이 너무 좋네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낚시터에 가면 두 가지 낚시 방법이 있죠. 이렇게 낚싯대를 탁 던져놓고 찌를 예리하게 응시하면서 정확한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려는, 낚아채려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한켠에는 그냥 어항 뚝 던져놓고 그냥 내 거 할 거 하다가 슬금슬금 와서 어항 걷어서 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이게 어떤 낚시 방법이 더 옳은 방법이다, 더 좋은 방법이다, 이런 건 없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저는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목이나 어떤 산업군에 초집중을 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찰나를 탁 낚아채려고 투자하시는 그런 경향의 그런 방식의 투자도 있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저처럼 그냥 올바른 자산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에 내 돈을 툭 던져놓고 나는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쪽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다가 돌아와서 수익을 가져가고,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게 더 좋은 투자 방식이다, 어떤 게 옳은 투자다,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고 장단점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저는 일반인이라면 초집중해서 정확한 찰나의 순간을 낚아채는 것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욕심을 내려놓고 어항 던져놓은 다음에 내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돌아왔을 때 그래도 어항에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무언가가 있는 이런 투자가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는 투자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는 일회성으로 결혼처럼 한 번 하고 끝나는, 한 번만 해야 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 자체가 편해야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게 초집중해서 하면은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할 수 없으면 어차피 한두 번을 이익 본 걸로 내 삶의 큰 변화나 내 삶의 경제적인 안정을 찾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욕심 버리기, 좋은 ETF 사기, 기다리기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 이 양반아, 그 세 가지 필요한 거 누가 모르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다들 아시는 내용 제가 또 했습니다. 제가 그거 잘하지 않습니까? 아는 거 또 얘기하는 거. 근데요, 알지만 이게 잘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건가? 단순히 그렇게 치부해 버리려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약간은 우리가 조급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급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나의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우리가 조급하게 뭔가를 해서 잘 되는 일이 있던가요? 투자뿐만 아니라 공부도 그렇고 요리도 그렇고 집안 청소도 그렇고 뭐든지 조급할 때 일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조급해지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게 투자의 저는 진정한 시작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조급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 꼭 필요한 돈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다들 아시죠?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첫 번째는 저축을 늘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투자를 오랜 기간 해나가는 겁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최대한 많이 모아서 계속 불려나가야 나의 인생에 필요한 돈을 마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요행을 바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행을 바라는 그런 치사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또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준비를 못하게 되고 결국은 조급해지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이고, 조급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돈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힘들죠? 힘듭니다. 그리고 인생에 필요한 돈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힘들어지죠? 어차피 힘들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어차피 고단한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유토피아 같은 인생은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건 저렇게 힘들건 힘듦의 방향과 색깔이 다른 거지, 어차피 삶을 살아가는 건 원래 고단한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고단하고 힘들 거라면 뭔가 잘 준비해 놓으면서 힘든 거랑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고 조급해질 거면서 힘든 거랑 이 뭐가 나은가요? 저는 차라리 이왕 힘들 거면 뭐라도 남기면서 힘든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고 나의 자녀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힘들 거라는 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나가는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필요한 돈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마련을 한다 손 치더라도요, 만족을 하지 못하면 또 그만큼 조급해지게 됩니다. 네, 내가 가진 것,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반 환경 자체를 만족할 줄 아는 그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어찌 보면은 재테크 기술이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저 만족하는 힘, 만족하는 지혜가 없으신 분들은 결국은 쫓기게 되고 조급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투자에서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를 전 너무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하자면, 조급한 상황에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조급한 상황에 되지 않으려면 인생에 필요한 돈을 미리미리 준비하자. 미리미리 준비하는 건 힘들지만 준비 안 하는 것도 힘들다. 그럼 준비해 놓고 힘든 게 그나마 낫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원래 고단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두 번째가 소유한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능력과 지혜를 좀 키워보자. 이것도 재테크 기술을 키우는 것, 재테크 능력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또는 더 큰 가치를 지닐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 제가 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욕심버리기, 좋은 ETF 사기, 기다리기인데 이건 기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본만 해도요, 기본 이상은 됩니다. 네. 투자에 너무 화려한, 너무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본을 어기지 않는 굳건한 우리 투자 마인드를 유지하면서 차근차근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